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7강 이것만 알면 영어 수고 안 외워도 된다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좀 안 외워도 된다 그랬지만 사실 안 외워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려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로 외운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입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우리가 자유롭게 쓰려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거의 구성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동사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치사를 동반을 해요.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전치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공부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on 그러면은 그냥 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on에도 전치사 뜻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표현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쫙 표현이 있어도 가만히 의미를 보게 되면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거의 같은 게 이렇게 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전치사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수거를 갖다가 파악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수거라기보다는 이 수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숙성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수거가 요즘에는 수능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서 쓰인 의미는 뭐냐 뭐 이런 표현들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 주어가 뭐가 오느냐 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따져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나 사람이 올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수거라면 사람은 이게 있죠. 일단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 인간은 심리도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ut down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자, I put down him 뭐 또는 I put him down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려놨다. 물리적으로 보면 어디 위에서 밑으로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거기서 주어는 그러면 천하장사가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운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실망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놀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건 다운됐다 그러고 뭐 좀 기분이 좋은 거, 긍정적인 경우에는 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 오늘 좀 기분이 좀 업됐어. 뭐 아니면 다운이야. 뭐 다운됐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물리적, 심리적인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ut down 그러면 자, 아래로 놓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put down 뜻이 많거든요. 뭐 글을 쓰다, 내려놓다, 또 영화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막 put the gun down. 그럼 총 내려, 뭐 총 바닥에 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put down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put down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뭐고 주어가 뭐가 오고 그 관계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그래서 뭐 우리가 put down은 글을 쓰다 그럴 때도 우리가 put down을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누구를 갖다가 놀린다, 뭐 실망시킨다 그럴 때도 put down을 쓰고 예, 이렇게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up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down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의 개념. 물론 이 동사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of를 설명을 하면 이걸 설명을 하면 of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스위치를 보면 우리가 스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스위치를 보면 옛날에 영화 스위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흔히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 그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스위치라는 얘기는 바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보게 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on에서 off로 또 off에서 on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o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위가 그냥 위가 접촉 상태에서 위예요. 접촉 상태. 그러니까 접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전선이 접촉이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off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전류가 끊겨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off라는 개념은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take off. 그럼 이것도 이제 자,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를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취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벗다죠. 그러니까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take off. 근데 그때 마침 그 지문에서는 주어가 비행기였어요. 그럼 비행기가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붙어 있는 데가 활주로겠죠.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off 상태를 취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륙이죠. 거기에 이제 그 자습서에 보면, 참고서에 보면 뜻을 써놨는데 take off 해놓고 이륙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은 take off는 무조건 이륙하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외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야 take off 뜻이 뭐지 여기서? 그랬더니 이륙하다래요. 그래서 야 임마 여기 사람이고 목적어가 모자인데 나는 모자를 이륙시켰다냐?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학생도 이제 갸우뚱하죠.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이 뭡니까? 한 25년 된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가 뭐고 이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행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take off, 이건 모자죠. 근데 주어가 비행기예요. 그럼 비행기 입장에서 on,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륙하다죠. 비행기가 떠 있을 때는 공중에 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 땅에, 땅바닥 그러니까 좀 뭐한데, 이 지상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take off,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get in touch with. 요번엔 좀 더 이제 긴 거로 했습니다. 전치사도 2개짜리로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자, 이 get이라는 동사는 take처럼 무엇을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상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in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추상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안해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상태 뭐 많습니다. 시간이 오게 되면 뭐뭐 후에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터치라는 뜻은 접촉이라는 뜻도 있죠. 그쵸? 접촉이라는 뜻이 있어요. 접촉. 자, 우리가 또 동사로 쓸 때 또 뭐가 있습니까? 감동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으니까 접촉이에요. 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 있죠. 물건이 오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추상명사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get in touch with, 그럼 누구누구와 연락을 취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접촉의 상태를 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접촉한다는 얘기는 연락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누구와 접촉의 상태를 취한다. 누구와 연락의 상태를 취한다. 그래서 누구와 연락하다 또는 누구와 접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get 대신에 우리가 stay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와 접촉의 상태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stay는 머무르는 거니까. get은 한 번의 행동을 딱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연락을 한 거고, stay는 꾸준하게 접촉의 상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keep해도 상관없어요. keep in touch with 됩니다. 이것도 계속 연락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명사, 그 다음에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업 이륙하다 테이크업 이륙하다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문장에 딱 적용시키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풋다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행위에 주어와 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한다. 특히 사람이 올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심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뭐 따로 정리를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전치사 사전을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정립을 이렇게 정해서 요약을 해서 암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뭐 전치사 정리하려면 쉽죠. 뭐 저도 역시 뭡니까 뭐 사전 찾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해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개념을 요약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치사는 꼭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치사 공부는 따로 꼭 공부를 하십시오. 이 전치사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개념과 이 동사의 개념이 합쳐져서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또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그거를 또는 의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